먼저 단식을 시작한 5분의 의원님도 탄핵 의원연대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만, 저도 탄핵연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늘이 정확하게 그 비상계엄 107일째인데요. 12월 23 비상계엄이 발표되던 그 순간부터 이 광장에 나와서 지키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옆에도 지금 공동행동 대표님들께서 저희들보다도 훨씬 먼저 단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지난 먼저 탄핵 행동을 하시면서 했었던 의원님들께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단식을 그 뜻을 이어받고 싶다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심사 기일조차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분노스럽습니다. 어제도 무수한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이 왜 여기서 단식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한탄스럽고, 민주당이 좀 더 결기 있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단식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가부간의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의 파면이 곧 민생이고 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산업자원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산자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처음과 끝을 다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죠. 제가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상임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재광 의원님께서 영연백, 최근에 뉴스에서 다룬 영연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시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말 그 분노가 있는 그런 일인데요. 사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것은 그대로 과거의 사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5.18 때나 그럴 때. 최근에 제가 지금 잠시 후 국회에서 제주항공기 참사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거기를 가야 하는데, 그 여객기 참사 유족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헌정 수립 이후 비상계엄 제1호가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여순 사건에 굉장히 유족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객기 참사 유족이라든가 여순 사건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겪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마음 아프고 끔찍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자위는 사실상 12.3 내란 이후에 잘 안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인데요. 언제 열렸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개후 한 번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달려갔던 44인방 중에 제1진이 대부분이 우리 산자위원이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나경원 의원,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강승규 의원, 이분들이 다 산자위 위원이신데요. 열리지 않았고, 열리고 나서도 한 번 딱 열렸는데, 열리고 나서 산자부 장관이 했던 현황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했었던 인식 자체, 아니란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괴리가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통상교섭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가 다녀오시기도 했고 하고 있는데요. 안덕근 장관을 저는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지금 현재 권한대행도 질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12.3 계엄 당시에 사전에 가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하시면 안 됩니다고 반대를 했다. 이런 정도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지금 현재 역설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통상 압력이 어떻게 밀려올 것이라고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순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고로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3 계엄령 선포되고 난 그 뒷날 주가 폭락, 그 다음에 불안질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중지, 얼마나 많은 민생에 폐악을 끼쳤습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알고 있는, 제대로 아는 정말 경제 관료라면 국민들에게 대해서 미안함이 있고 한다면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저거 통상도 우리 산자부위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지금 현재 제철소가 있는 곳이에요.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 25% 올리겠다 하고, 또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50%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국정 공약이 뭐냐면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살리기가 1호입니다. 그 공약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호인데 12월 2일 날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살리기 전략을 발표해 놓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12월 그 다음에 1월 이러한 그나마 그 어렵게 겨우겨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있는 그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없어서 폐업조차도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연말 특수마저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게 윤석열 정부이거든요. 안덕근 장관이 윤석열 정부 취임과 더불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리고 막는 데 부족했다면 그 직을 사직의 의사라도 표현을 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호소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윤석열 헌재 심리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삭감을 해서,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2시간짜리 계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근에 발표 어떻게 났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국민들의 산유국의 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대로 탐사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뛰어났을 경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패배를 하고 나니까 2023년 6월 3일 날인가요? 느닷없이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8분 만에 발표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발표 나니까 언론들이 대부분 제기했던 게 왜 1인 기업 액트 GO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상임위에서 낱낱하게 파헤쳐 보니까 액트 GO 하나 가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선정 과정, 그리고 해외 자문단 선정 과정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왜 대왕고래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석유공사에서 1월 달에 이미 회의록에서 보면은 가장
석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게 대왕고리에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도, 그리고 그 계획도 이미 다 짜여져 있었고, 얼마의 그 시공비가 드느냐도 다 남아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달러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속 제가 6월 달부터 상임위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해서 그 대왕고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느냐를 물었는데, 산자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일로 계속 반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1시공을 했습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제 2차관이 에너지 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공개를 했었던 것이죠.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문제가 단순하게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외교부, 국방부, 정보국 위원회하고 저희 산자위와 같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민간국가로 우리가 지정되어서는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상은 국민들에 의해서 바로 정리가 될 것이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우리가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처리해 줘야 된다. 미국 정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열려서 통상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중소상공인들 문제라든가 기업들의 운영 문제, 에너지 대전환 문제, 이거 바로 잡으려면은 파면이 하고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파면이 민생이다, 국정안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단식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7일째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뉴스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이 비정상 상황, 하루빨리 단 1분 1초라도 빨리 마감해야 됩니다. 정령이 어제 그 전국 여성농민회장님이 어제 단식 12일째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농부는 들로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온 국민들이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107일째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리를 헌재 재판관들은 무겁게 들으시고 하루빨리 정치적 고려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광양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출정식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도 그리고 단식도 조금 더 소홀함 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헌정 수호, 민생 회복, 국정 안정을 바라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간절한 바람, 그 기도를 하늘은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